중년의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부천의 어느 비디오 가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날 남편은 혼자 가게를 보고 있었고요. 이어서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 손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두 사람은 평소 친분이 있는 듯이 대화를 나누면서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이 손님이 갑자기 가게 주인의 손과 발을 묶었어요. 하지만 가게 주인은요, 반항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 있는 표정으로 자신을 제대로 묶어달라는 말을 합니다. 이 젊은 남성은 깍듯이 비디오 가게 주인에게 존칭을 사용해 가면서 가게 주인의 몸을 완전히 결박했어요. 그리고는 3분만 참아달라라는 말과 함께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테이프로 감아버립니다. 이어서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이 젊은 남성은 미리 준비해둔 몽둥이를 들어 비디오 가게 주인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비디오 가게 주인은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손님으로 들어온 이 남성의 폭행은 멈추지가 않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에 결국 멈춰달라라는 말을 했지만 폭행을 하던 남성은 어느 순간부터 분노와 살기로 가게 주인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몽둥이를 휘두릅니다. 이 사건은 10년 전 부천시에서 발생했던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으로 앞에서 말했던 내용들은요, 당시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가 되어 있던 실제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이 비디오 가게 안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3월의 어느 날 부천 시내 한 비디오 가게 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요. 갑작스러운 화재 신고에 소방차가 출동했고요. 다행히도 큰 불은 아니었기 때문에 화재가 금방 진압되었죠. 불을 다 끈 후에 현장 안을 살펴보자 단순한 화재로만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한 남성이 사망해 있는 거였죠. 사망한 남성은 비디오 가게 주인이었던 48살의 김씨였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의 큰 불은 아니었는데 사람이 죽어 있다는 것이 이상해 보였죠. 이 의문점은 금방 해결됩니다. 발견 당시 김씨는 테이프로 온몸이 결박되어 있었고요. 온몸은 피투성이었다고 하죠. 심한 폭행을 당한 것처럼 머리가 함몰돼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화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맞아 죽은 살인사건이었죠. 누군가가 김씨를 살해한 후에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수사팀은 김씨가 처참하게 살해됐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먼저 김씨의 주변 인물을 상대로 치정이나 채무관계 등의 원한을 살 만한 인물이 있었는지 조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조사 결과 김씨는 주변에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사건을 면식범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을 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했지만 그래도 수상한 인물을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그 대신 죽은 김씨의 부인인 장씨의 호출기 사서함에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사건 직후 부인인 장씨가 어떠한 남성에게 도망가라 라는 음성 메시지를 남긴 거였어요. 장씨가 음성 메시지를 남긴 이 사람은요, 평소에 김씨 부부와 가깝게 지내고 있던 24살의 임재성이라고 하는 남성이었습니다. 장씨가 보낸 메시지는 어떻게든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겉보기에 이 임재성이라는 남자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김씨 부부의 일도 도와주면서 친하게 지냈었고, 화재가 일어났던 당시에도 가게와 이 부부를 걱정하는 표정으로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체로 발견된 상황에서 장 씨가 임재성에게 도망가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사실은 누가 봐도 수상한 정황이 될 수밖에 없죠. 사건 수사팀은 임재성과 이 장 씨 여성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이 두 사람은 상당한 나이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것이 드러났죠. 두 사람의 호출기에 저장된 메시지는요, 이들이 오랫동안 내연 관계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은 치정에 의한 살인사건이 확실해 보였어요. 수사팀이 즉시 이 임재성이라고 하는 남자를 소환해서 조사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임씨가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드러나는 행적들과 여러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토대로 경찰이 강도 높은 추궁을 하자 결국 장씨와 자신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범행 전부를 자백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임재성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살인사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살인사건의 시작은요, 정작 죽은 김씨가 계획을 했다는 일이라는 거죠. 건축업을 하던 김씨는요, 고정적인 일거리도 변변치 않은 데다가 수입이 적었던 탓에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활이 어려워지자 김씨는 보험금을 노린 범행을 저지기로 결심했어요. 자신이 상해를 입었을 때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사망 시에는 4억 원을 받게 되는 보험에 가입한 뒤에 평소 가깝게 지내오던 임재성을 끌어들이기로 했던 거죠.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은 김씨는요, 임재성과 보험 사기를 성공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김씨는 임재성에게 자신을 폭행해서 다치게 해달라는 주문을 했고요. 구체적인 액수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성공할 경우 대가로 받을 보험금의 일부를 임재성에게 주겠다라는 약속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원래의 사건은 두 사람의 합의하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뒤탈을 막기 위해서 두 사람은 일을 벌이기 전에 이 모든 과정들을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서 찍어주기로 합니다. 약속한 당일이 되었죠. 모든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각본대로 일을 진행했어요. 두 사람은 모든 과정을 가게 안에 설치한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했고 이 문제의 테이프는 얼마 후 임씨의 집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테이프를 본 수사팀은 영상의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었다고 그래요. 테이프 안에는 임씨가 김씨를 묶는 장면부터 대화 내용까지가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 테이프는 단순한 폭행 장면이 찍힌 것이 아니라 실제 살인 장면이 찍혀있는 살인 비디오였던 거죠. 처음에는 김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은 임재성이 시작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김씨를 몽둥이로 내려치는 것으로 말이 맞춰진 상태였죠. 처음부터 두 사람이 합의하에 시작된 일이었기 때문에 김씨는 고통을 참으면서 몽둥이를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내리치고 있는 임재성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대로 해야 할 폭행이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는 거였어요. 가차없는 폭행에 고통을 참지 못한 김씨는 결국 그만해달라면서 중단을 요청했지만 임씨의 폭행은 멈추지를 않았고요. 오히려 처음보다 강도가 더 심해집니다. 결국 임씨는 벽돌까지 동원해서 김씨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내려 찍었어요. 처음에 하던 존댓말은 사라졌고 욕설과 함께 임씨는 그동안 자신이 참아왔던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나는 너를 죽이러 왔다. 너같이 아내를 고생시키는 놈은 죽어야 된다. 너희 집안일을 도와줬으면 아침밥은 제 시간에 줘야지. 나를 개 취급하느냐. 죽어라. 너 같은 놈은 살 필요가 없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피바다가 됐어요. 결국 김 씨는 임 씨의 손에 살해를 당했죠. 이 사건은 처음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폭행선에서 끝나기로 했지만 처음 작속과 다르게 살인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임 씨가 갑자기 돌변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동안 자신이 깍듯하게 형님으로 대우해주고 있던 김 씨를 왜 살해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였죠. 죽은 김 씨는 원래는 지방에서 크게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는데 부인인 이 장 씨가 자신의 친구와 바람이 나는 바람에 작은 마을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자 김 씨는 부인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부천으로 이사를 오게 됐던 겁니다. 범인이었던 임재성은요, 예전부터 부인인 장 씨가 만화 가게를 하던 중에 알게 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 당시에도 짐을 날라주면서 집안일도 도와줬고요. 얼마 후부터는 아예 김 씨네 집 옥탑방에서 살게 되었다 그래요. 이때부터 임재성과 장 씨가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거였죠. 조사 결과 임 씨는 장 씨에게 심각하게 집착을 보이고 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임재성은 김 씨 부부의 집안 곳곳에요, 몰래카메라와 도청기를 설치해놓고 수시로 부부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부부가 각방 생활을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새벽에 남편이 잠든 사이에 장 씨의 방에 들어가서 몰래 성관계를 갖기도 했었습니다. 이 장면도 촬영을 해서 테이프로 보관하기까지 했죠. 임재성과 김 씨가 겉으로는 형 동생 하는 사이로 잘 지내오고 있었지만 이런 내연 관계가 지속되자 결국 죽은 김 씨가 두 사람의 사이를 서서히 눈치채기 시작했고요.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이 일로 장 씨와의 부부 사이가 나빠지겠죠. 그래서 아내를 괴롭히면서 부부 사이가 나빠지자 결국 임재성이 자신이 좋아하던 장 씨를 괴롭히는 남성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결국 이 사건은 김 씨가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 임 씨를 끌어들였지만 임 씨에게 이 일은 평소에 불만을 가져오고 있던 김 씨를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거죠. 사건 당일에 찍혔던 테이프 속에는 임 씨가 남편인 김 씨를 폭행하면서 자신을 의심한다고 따지면서 폭행하는 장면까지 그대로 전부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범행 상황들에 대한 전개였습니다. 다 밝혀졌고 다 드러났어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는요, 어째서 임재성은 나이 차이도 한참 나고 있는 유부녀에게 심한 집착을 갖게 되었는지, 이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이해해 봐야 됩니다. 아마도 불우한 성장 과정과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재성이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지만 굉장히 어릴 때부터 사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가출을 해버렸고요. 혼자 남게 된 임재성은 작은 집에, 아빠의 동생이죠, 작은 집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집 생활을 하면서 학대를 받았다 그래요. 밥을 제대로 먹이지도 않아서 영양실조로 임재성이 쓰러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집을 도망쳐 나와서 앵벌이 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부천에 공장까지 가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집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임재성을 보고 아무도 사람 취급은 해주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이 죽은 김 씨의 아내 장 씨였고요. 이 장 씨는 임재성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면서 인간적인 대우를 해줬다고 합니다. 임재성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사람의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나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접근을 하는 장 씨에게 이성의 감정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처럼 대해주는 한 여성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시작된 임 씨의 감정은요,
집착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집착은 결국 장 씨의 남편을 살해하는 동기가 되었던 겁니다. 이 사건에서 더 놀라웠던 것은 체포 후에 임재성이요,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고 시인하지만 녹화된 그 비디오 테이프 속에 살인을 하던 일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이 상황을 가지고 임 씨를 면담한 정신과 의사들과 전문가들의 분석도 상당히 엇갈렸었죠. 정신분열이 의심된다라는 의견과 임재성의 몸에 악령이 빙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는 다중인격 장애가 의심된다라는 여러 진단들이 있었지만요, 법정에서는 정신감정 결과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임재성이 처음부터 김 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꾸민 살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라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1998년 3월 부천에서 일어났었던 비디오 가게 살인 사건이었습니다.